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10월 19일은 세계 유방암의 날이었죠. 며칠 전 여성 패션지 W 코리아가 주최하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Love Your W 파티가 열렸어요. 그 선한 의지와 또 그 선한 의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려하고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또 갖은 명품 브랜드들이 만나서 그 빚어내는 풍경을 제가 한때 그 패션지에 몸담았던 에디터 출신으로서 보니까 저 세계는, 저 건재한 세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막히게 연출된 그 한편의 판타지처럼 좀 다른 세상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또 그 무대 위에 올려진 그 파티의 순간의 그 이면, 또 그리고 그 파티를 준비하기까지 또 이 잡지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파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미디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순간들을 대중에게 바쁘게 실어 날랐죠. 하지만 반면에 좀 큰 논란도 빚었습니다. 그 화려한 막 뒤편의 이야기는 언제나 조금 더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하기도 해요. 이 W 코리아는 지난 17년간 누적 기부금이 11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캠페인의 공식 파트너인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된 금액은 3억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얼마 전 그 언론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심지어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이 재단에 기부된 내역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8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W 코리아는 그렇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패션계나 이 업계 사람들은 그 돈이 화려한 파티와 셀러브리티들의 거마비, 또 브랜드의 홍보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죠. 여성과 유방암을 명분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인 W 코리아 편집장이 기부금을 전달받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기부금을 모으는 손과 또 그 기부금을 받는 손이 다르지 않다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이 자선 행사라는 명분 아래 몇몇 셀러브리티들은 거마비 없이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면서 이 좋은 뜻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정작 W 코리아는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 뭐 패션 브랜드에서는 3천만 원, 주얼리 브랜드에서는 500만 원 선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죠. 결국 이 스타들의 선의와 재능 기부는 브랜드 협찬과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즉, 여성 유방암 인식 향상은 그저 W 코리아가 브랜드로부터 돈을 지원받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유방암 인식 향상이라는 중요한 여성 건강 이슈를 스스로 한국 최고의 여성 패션지라고 자부하는 매체가 상업적인 브랜드 파티와 연예인들의 친목 동무를 위한 화려한 배경으로 소비했다는 점이에요. 여성의 건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작 여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반짝이는 세계를 공고히 하는 데 열중한 모습은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열린 제20회, 그러니까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제20회 행사마저 유방암 빠진 유방암 행사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실은 사실 이 W 코리아라는 매체의 행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이 뿌리 깊은 인식의 부재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유방암 인식 개선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었고, 매거진 공식 SNS는 셀러브리티들의 화려한 파티 사진으로 도배되었죠. 유방암 인식의 상징인 핑크 리본 대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핑크 샴페인과 붉은 장미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브랜드 협찬이죠. 이렇게 암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주류를 버젓이 제공하고, 심지어 참석자들에게 행사 목적과 무관한 유행 챌린지를 강요하거나 활동 계획을 묻는 등 그저 셀러브리티들을 이용한 홍보와 네트워킹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공식 SNS에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해시태그만 기계적으로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대 위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그 박재범의 몸매가 울려 퍼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박재범이 굉장히 몸매를 맡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여성의 몸, 바로 그 몸매에 대한 인식 자체를 뒤흔드는 질병이에요. 수술로 가슴을 도려내고 그 상흔과 변형된 신체를 마주하며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다시 받아들이고 긍정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이들 앞에서 그 몸을 단지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만 환원하고 소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은 무심함이나 부주의를 넘어선 폭력이자 그 행사의 본질적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기만이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한 배우가 이 행사에 협찬한 그 명품 브랜드 스타킹을 사이즈 문제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포토월 출입을 저지당하는 총구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맨다리로는 전신 노출이 불가하다는 W코리아의 논리는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의 본질보다 그 협찬 브랜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 피상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이 행사의 자선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고 그 천박한 자본주의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죠. 자선 워싱. 듣기만 해도 혀끝이 아려오는 그 단어가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일어난 소란을 접하면서 저는 좀 기시감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포장지, 그러나 그 속이 과연 겉만큼이나 진실한지에 대한 의구심. 제가 한때 유령처럼 배회했던 상업 패션지의 세계,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던 세계의 공기와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상업 패션지는 자본주의가 피워낸 가장 현란하고도 위태로운 꽃입니다. 브랜드의 막대한 광고 없이는 단 한 페이지도 넘길 수 없는 구조죠. 제가 일했던 시기에는 특히 종이 잡지 시장 자체가 기울어 가던 때여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던 때라 광고주를 향한 의존성은 더욱 절대적이었어요. 잡지가 돈을 팔아서 돈을 벌지 못한 지는 아주 오래됐죠. 한국에선 아무도 잡지를 돈 주고 사서 보지 않았어요. 잡지는 그저 미용실이나 병원, 은행에서 대기할 때 보는 것쯤으로 치부됐죠. 브랜드의 찬양과 소비 조장은 잡지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W코리아의 이번 형태 역시 여성 패션주의 최고를 자부하는 그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방식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이에요. 아마 지금 W코리아 관계자들이나 편집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자본주의의 꽃 정중앙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패션계의 자선 워싱의 위선은 제가 패션지에서 일할 때 그린워싱이라는 또 다른 얼굴로도 나타났었는데요. 이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산업이 앞다투어서 친환경을 외치는 역설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죠. 각종 브랜드 행사에 다녀올 때마다 이 친환경에 앞장선다면서 건네받은 그 각 브랜드들이 만든 에코백이 불과 일주일만 해도 막 서너 개씩 쌓여가고 그랬어요. 결국 그 에코백들은 또 다른 쓰레기가 되어서 어쩌면 지금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해변을 떠돌다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운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상업 패션지는 거대한 착각과 오만의 결정체였어요.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 지면을 점령하고 또 스튜디오의 조명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함을 창조해냈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촬영, 해외 호화 리조트로의 출장, 눈이 멀 듯한 플래시 세례 속 셀러브리티들의 계산된 미소. 그 세계는 분명 매혹적이었고 그 안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마치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잠시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란함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톱니바퀴가 쉬지 않고 돌고 있었죠. 이 잡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은 거대 자본, 즉 브랜드 광고주들이었어요. 우리는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야 했고 때로는 영혼 없는 인터뷰로 지면을 채워야 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라는 이유로 진정 실력 있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다루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든 편집장과 논쟁을 벌이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잡지라는 그 역할, 또 에디터의 역할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역설했죠. 당시 최고의 아이돌을 다루면 잡지는 예약 판매부터 품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과의 인터뷰는 굉장히 지루하고 허망했습니다.
보통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케이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와 인터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아티스트 매니저와 인터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티스트 옆에 항상 매니저가 동석을 했고, 매니저가 뭐 기자님 이 부분은 실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은 기사에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기사를 다 쓰면 꼭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잦았어요. 아티스트는 회사가 시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읊어대거나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인터뷰 도중에 아티스트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그 당시 복용 중인 다이어트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속을 개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아티스트는 회사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에게 조용히 우울증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제가 일할 당시에 편집장님과 제가 다다른 협의안은 늘 이랬어요. 잡지의 화제성과 판매 부수를 높이는 아이돌 한 팀을 인터뷰하는 대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디 뮤지션 한 팀을 인터뷰하는 거. 그러니까 트레이딩이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인디 아티스트 인터뷰도 패션지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를 인터뷰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브랜드 협찬이 붙지를 않아요. 그 브랜드 협찬이 붙지를 않으면 사실 패션지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에서도 이 인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를 협찬을 하면 얼마나 잘 팔릴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인 이유입니다. 패션계는 냉정하게 이름값과 이미지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상품처럼 아티스트에게 가격표를 붙이는 행태가 공공연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웠고, 그게 대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와 그 브랜드의 옷이나 물건을 착용하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델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상업 패션지의 편집장과 다른 에디터들까지 대부분 그 시스템의 논리를 내면적으로 이렇게 체화하고 있습니다. 잡지에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사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죠. 화보사진 아래 찍힌 가격표가 마치 그 인물의 가치를 매기는 듯 느껴졌던 그 불편함, 또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도 정작 내 월급 통장의 초라한 숫자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던 밤들, 그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하고 다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주에 쓰레기는 이미 많으니 우주에 또 다른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이 우주에 쓰레기를 하나 더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하지만 피처 에디터로서 나름의 방식으로 저는 저항을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기자나 에디터 같은 매체에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패션지는 유행을 만들지만 유행은 때로 개인의 고유한 색깔을 지우고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합니다.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그것이 그 잡지 피처 에디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패션 에디터나 뷰티 에디터들이 그 브랜드 협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잡지에 돈을 벌어오고 상업적인 노선을 택하지만 그것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 역할이 피처 에디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값비싼 선물과 화려한 파티 유혹 속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 못할 명품에 둘러싸여 많은 이들이 그 허영의 덫에 걸려들었죠. 다행히 저는 인디 잡지 출신이라는 방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패션지 편집장님은 늘 저에게 거리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은근슬쩍 들어간 비아냥이든 너는 다른 에디터와는 다르다는 개성을 인정한 그 편집장님의 그 다른 방식의 응원이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패션지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패션지 에디터들이 대부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워낙 보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명품 브랜드들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의 매일같이 달아빠진 반스 운동화에 제가 지지하는 인디 스트리트 브랜드 티셔츠, 심지어 BYC의 값싼 반팔 티셔츠를 고집하며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인간은, 아니,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그들에게 권력과 명성을 안겨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전선에 바로 패션지가 있죠. 잡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콘을 발굴하고 브랜드와의 결탁을 통해 그들에게 A급, B급, C급 이렇게 보이지 않는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게 매겨진 등급은 곧 그들의 상업적 가치가 되고 패션지는 그 가치에 따라 누군가를 추앙하고 누군가를 외면하며 이미지를 소비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언제든 대체 가능한 물건처럼 다뤄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들이 큰 돈이 될 때는 찬양하고 떠받들다가도 유행이 지나거나 스캔들로 그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말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거세된다는 점이에요. 화려한 화보와 인터뷰는 그 인물의 복잡한 내면이나 사회적 맥락을 지우고 오직 이상화된 이미지만을 부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허상에 열광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돈, 감정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휘두르는 영향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W코리아 행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셀러브리티라는 이름값에 기대어 행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리고 대중의 비판 없는 열광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가치관을 더욱 선명하게 벼려주었고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분명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시간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서울을 떠나서 해외의 작은 외딴섬,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바다에서는 샤넬도 루이비통도 그저 표류하는 쓰레기들 뿐이에요. 바닷속에 진짜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간 세상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이버들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사는 그 섬에서 그 환경 정화 활동을 했는데 바닷속에서 그 쓰레기를 주울 때 보면 별의별 명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는 아무리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도 그 누구의 시선을 끌지 못해요. 오히려 그 천박한 과시욕은 조롱과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명품 구두는 모래사장에 파묻히고 명품백은 소금기에 망가져요. 그리고 메인랜드에서 굳이 페리를 통해서 그 명품 슈퍼카를 가지고 오는 그 부자들도 봤는데 그들은 결국 그 명품 슈퍼카를 몰고 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그 섬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도망치고 맙니다. 그 섬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뭐 작은 스쿠터 정도를 타고 다녔거든요. 선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져요. 패션이라는 유리성에 갇혀 사는 이들은 아마 영원히 이 진실을 모를 겁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세상에는 W코리아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뷰티 기업 에스티 로더 컴퍼니스가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핑크 리본 캠페인은 막대한 기금 조성과 함께 전 세계적인 유방암 인식 개선에 기여해왔죠. 물론 이 역시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핑크 리본을 이용한다는 비판, 핑크워싱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꾸준함과 투명한 기부금 집행, 예를 들어 연구 지원이나 무료 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진정성을 일정 부분 담보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파필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쉽고 유쾌하게 전달해요. Know your boobs, 내 가슴을 알라 라는 직관적인 슬로건 아래 그들은 딱딱한 의학 정보 대신 유머와 긍정적인 메시지로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유명세를 이용하되 결코 본질을 흐리지 않는 방식이죠. 더 나아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유방암 환우들의 상처와 변화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미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제이의 더 스카 프로젝트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몸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의 사진 속 여성들은 완벽함이라는 사회적 강박에서 벗어나 상처마저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 시선은 결코 동정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터를 통해서 드러내는 생명의 의지와 여성성의 재정의를 담담하게 포착해내죠.
이러한 예술적 시도들은 W코리아 행사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유방암이라는 질병과 여성의 몸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감추거나 미화하는 대신 상처를 똑바로 응시함으로써 진정한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보이죠.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또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한국 여성들은 다른 많은 나라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유방 재건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재건술은 상실된 신체 일부를 복원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의료적 선택지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상성과 완벽함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규격화하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수술의 흔적은 감춰야 할 흠으로 여겨지기 쉽고, 재건술은 마치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 과정처럼 인식되기도 하죠. 온전한 몸에 대한 강박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유방암 환우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겁니다. 데이비드 제이의 작품처럼 상처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조차 한국 사회의 견고한 외모 지상주의 앞에서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죠. W코리아의 자선 워싱 논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현란한 이미지와 소음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반짝이는 포장지에 홀리지 않고 그 속의 진실을 꿰뚫어 볼 용기를 우리는 가졌는가? 자선마저 상품이 되고 이미지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이름들, 가격표 그 자체로 가치를 올리는 상품들 넘어 상처 입고 소외된 이들, 유방암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 유가족, 그리고 유방암과 싸워 이겨낸 생존자들의 작지만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걸러낸 표면 대신 자신만의 시각과 본질을 찾아 주목하는 것. 데이비드 제이 작가의 사진처럼 때로는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 목소리를 찾아 따라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풍만한 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지 상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슴이 다수의 여성들과 다르거나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잃고 숨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이 생겼습니다. 공감하고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던 환우와 생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화려한 껍데기 너머의 진실을 보려는 인문학적 성찰의 부재가 낳은 비극 앞에서 다시금 다정함과 친절, 배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논란의 행사에 BTS의 멤버 B와 J-Hope, RM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이 대다수인 그들의 팬덤 아미가 논란을 행동으로 바꾸자며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W코리아가 그토록 소홀히 대한 캠페인의 본질, 즉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가치에 스스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유방암 인식이 왜 중요한가, Breast Cancer Awareness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유방암 자가진단 방법,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보성 게시물들이 전 세계 언어로 퍼져나갔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그 아미 팬들은 자국의 유방암 재단과 병원에 기부를 시작했고 실시간으로 기부 인증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W코리아가 보여준 자선 워싱의 민낯과는 정반대로 팬덤이 스스로 그 워싱을 걷어내고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낸 셈이죠. 물론 이 또한 셀러브리티의 영향력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앞서 비판했던 맹목적인 추정이나 수동적인 이미지 소비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들은 논란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아티스트의 이름에 기대는 대신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를 직접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어쩌면 이 자발적인 움직임은 W코리아가 수십 년간 화려한 파티로도 해내지 못한 진정한 인식 개선을 단 며칠 만에 이뤄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